알리와 테무, 쉬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하루가 다르게 세를 넓히고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방을 내줄 수 없다. 마음 급한 쿠팡이 대규모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알리는 또다시 재반격으로 응수를 하긴 했는데요. 숨가쁘게 계속되는 이커머스 시장 패권 경쟁,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커머스 업계도 요즘 진짜 역동적인데 쿠팡이 새로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알리 계획의 2배 투자를 한다고 맞불을 놨어요. 네, 이런 걸 흔히 우리 그 포커판에서 받고 2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상대방이 1조 5천억 원을 베팅을 하면 알리죠. 그거 네. 받고 또 하나 더 이런데 이번에 이제 알리가 1조 5천억 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니까 쿠팡은 그렇다면 받고 3조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조 원 투자해서 그 돈으로 뭐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돈으로 전국에 현재 좀 유통 사각지대, 인구 감소 지역 여기에 대규모 물류 센터를 지어서 그 지역에서도 로켓 배송, 하루 후 이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림표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 지도에서 푸른색 점으로 찍혀 있는 왼쪽 저기가 현재 로켓 배송, 이길 배송이 다음 날 배송이 되는 지역이에요. 전국인 것 같지만 점으로 또또또 찍혀서 사실상 읍면동 지역이라든지 외곽 지역은 배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2027년까지 아예 전국을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나 요청만 하면 로켓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3년 후네요, 불과. 예, 로켓 배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그 첫 번째 기본 조건은 현지에 물류센터, 풀필먼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필먼트 짓는 데에 대규모 돈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그 인구 감소 지역, 이 유통 사각지대 그쪽에서는 유통업체도 별로 없고 또 로켓 배송도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은 사실 별세계처럼 유통면에서는 상당히 소외되어 온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쿠팡이 대대적인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나 또는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을 될 수 있는 진일보한 획기적인 계획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계획, 저출산 고령화 이제 시대에 좀 주요한 대책인 것 같은데 대통령도 상당히 고마웠나 봐요. 직접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 대책회의에서 쿠팡을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쿠팡은 국민적 이미지가 별로 좀 좋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쿠팡이라는 회사가 아직도 재벌 그룹에서 차지하는 랭킹 서열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않죠. 때문에 네. 대통령이 거론할 정도의 회사는 아닌데 이번에 대통령은 LG와 현대차 등의 투자를 언급하면서 현재 대기업 집단 서열 45위에 랭크되어 있는 쿠팡도 3조 원이나 투자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적을 해놨는데 보통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거기에 생산시설이나 물류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늘린다는 것은 사실 어떤 기업 경영에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성부수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정치권 입장에서도 쿠팡이 상당히 어떤 그 감사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쿠팡은 왜 그동안에는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을 무시했다가 관심도 두지 않았다가 갑자기 애국적 마인드가 생겨서 지방 경제 챙기기에 생각이 들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것은 알리의 약한 고리를 뚫자라는 아주 경쟁적
어떤 전략, 그러니까 알리가 현재 중국에서 값싼 제품 도입하고 오픈 마켓도 도입하고 굉장히 선풍적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알리의 약한 고리가 하나 있어요. 배송이 늦다는 거죠, 또. 예, 국내에 지금 유통망, 특히 현재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직접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쿠팡이 이번 기회에 아예 알리가 한국에 싹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어떤 알리 제거 작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세간에서는 과연 알리가 여기서 물러설까? 왜냐하면 지금 알리는 현재 배송을 알리 자체 배송보다는 대부분 국내 배송업체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CJ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통운 이런 데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알리 덕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쿠팡이 지역에 풀필먼트를 세우고 공격적으로 전국 배송을 하겠다고 되면 여기에 따라서 가장 큰 호재는 사실은 대한통운 같은 이런 국내의 배송업체 여기에 대해서 중국 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애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한판 승부가 아주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침 어제 알리도 이제 쿠팡이 발표한 어제 당일 반격 카드를 내놨는데 입점터 수수료 면제를 하겠다, 계속 하겠다. 근데 이러면 뭐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예, 지금 알리나 테무의 가장 이 장점, 시장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낮은 가격인데요. 이 낮은 가격이 뭐 중국의 값싼 짝퉁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오픈 소스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사이트만 빌려주는데 거기에 입점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테무 같은 데도 입점 수수료를 아예 받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겠죠? 판매자도 유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또 싸지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쿠팡보다는 알리나 테무에서 들어가서 똑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과연 어떤 이번에 쿠팡의 반격 전략이 시도를 거둘 수가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쿠팡 입장에서는 전국에 풀필먼트를 세우면 그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리는 그런 당장의 투자 비용 걱정보다는 오픈 마켓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더 떨어뜨린다. 그럼 쿠팡과의 차별화에서 알리는 알리대로의 길을 걸어가겠다.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한번 경쟁해 보겠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그 알리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6월까지인데요. 뭐 7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것이 알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쿠팡은 알리를 견제하지만 사실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쿠팡을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달 기준으로 보니까 오프라인 1위 이마트까지 제쳤더라고요, 쿠팡이. 그렇습니다. 사실 쿠팡의 시장 독점 또 쿠팡이 한국 유통을 사실상 장악을 하고 폭발적으로 지금 매출 규모를 늘어가고 이익도 늘려가고 있는데요. 2월 달에 결제 추정한 금액을 환산을 해보니까 쿠팡이 팔고 거두어들인 돈이 4조 3,665억 원으로서 이마트의 4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마트는요. 이마트 신세계 다 합친 겁니다. 예를 들면 조선호텔도 들어가 있고 스타벅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쿠팡이 더 많다. 이 얘기는 쿠팡이 국내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은 완전히 압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마트가 한국 최대의 지금 유통재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쿠팡이 사실상 한국 시장을 이미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독점의 폐해도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안방 시장이라고 그러지만 쿠팡은 과연 한국 회사일까? 쿠팡이 과연 한국 회사일까? 오너도 미국 사람이고 현재 지주회사도 미국에 두고 있고 또 미국에 상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한국의 유통업체들, 전통 유통업체들이 지금 나날이 고사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오고 있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존과 월마트가 경쟁을 했을 때 처음에 아마존이 IT를 가지고 싹쓸이를 했습니다마는 월마트이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월마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조화시키면서 지금 아마존에 거의 지금 대등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쿠팡에 의해서 다른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이 초토화되고 있다. 특히 쿠팡이 그동안에 이를테면 갑질, 그러니까 LG 생건과의 문제 또는 CJ와의 문제에서 제조업체들과 많은 분쟁을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수료 갈등이 있었죠. 네. 예, 그런 과정 수수료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유통 조건이나 피해 그 손실 규모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거를 둘러싸고도 그래서 결국은 많은 업체들이 쿠팡을 떠나서 중국 알리 쪽으로 스스로 넘어간 이런 점도 쿠팡은 이번 기회에 잘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최근에 또 하나 시끄러웠던 게 뭐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쿠팡이 취업 제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사회 정치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쿠팡의 노사 관리가 인사 관리까지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뭐 일부 언론이 보도하기로는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자사의 노동 정책이나 인사 정책에 불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취업을 방해시키도록 블랙리스트 관리를 해왔다라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쿠팡은 그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쿠팡의 6명 최고 경영진 강한성 사장을 비롯해서 6명을 지금 사법당국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고소까지 하는 사태가 터졌고 이것이 정치적인 쟁점으로까지 비화가 됐거든요. 물론 뭐 쿠팡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계속 잇따른 어떤 갑질 구설수들이 쿠팡의 이미지를 점점 저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풀필먼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어떤 대국민 친화적 고객과 또는 국민들과의 관계 개선 여기에도 좀 더 경영의 포인트가 맞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을 잘하려면 이 국민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이런 리스크 차원의 관리도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내 그럼 유통사들은 오프라인 유통사들은 뭐 하고 있냐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중국 이커머스에 긴장하는 거는 미국 아마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존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도 조금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테무와 쉬인이 엄청나게 지금 돈으로 전해 전술로 미국 시장을 때리고 있습니다만 아마존의 위상은 뭐 별로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가 테무와 쉬인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아마존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아마존은 차별화 전략. 그러니까 테무와 쉬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품으로 가는 데 비해서 아마존은 정통의 어떤 그 또 상품, 고객 신뢰, 그다음에 빠른 배송, 그밖에 반품에 있어서도요. 무조건 반품뿐만 아니라 반품 절차 자체가 아마존은 다른 중국 회사들에 비해서 또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함께 좀 그 중국 전략에 같은 돈으로 대항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는 방식, 차별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대응의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빠른 배송, 고객 신뢰, 간편한 반품 뭐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분야이긴 한데 역시 답은 백투베이직 기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질을 지키면 또 다시 한번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경쟁 치열한 거 비단 유통업계뿐만이 아니죠. 산업별로 트렌드와 기술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기업들은 적재적소의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는데요. SK와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기업들 관심사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가 HBM 패권 경쟁에서 조금 더 격차를 더 벌리려는 것 같아요. 예, 미국 언론들의 보도인데요.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무려 5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HBM이라고 하는 요즘 인공지능 GPU의 쌍둥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HBM의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이런데 패키징이 뭐냐? 자, 이 반도체를 만들 때요. 여러 공정이 있는데 가장 정밀한 공정은 일단 웨이퍼에 안에 회로들을 새겨 넣는 겁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통해서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웨이퍼뿐만 아니라 옆에 보조 장치도 있고 하나의 조립을 하는 것이죠. 패키징 과정이 사실 생각보다도 굉장히 방대하고 여기에 수익성도 높습니다. 그 공장을 인디애나에 세운다 이런데 자, 여기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지금 TSMC라는 회사가 GPU를 만들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GPU는 100% 지금 TSMC에서 만들어요. 그동안에는 대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서 패키징을 해도 아시아에서 같이 그 GPU하고 같이 붙어서 갈 수가 있는데 TSMC가 공장을 상당 부분을 특히 GPU는 미국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기는 측면 또 그 수요청이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서 조립해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반도체 칩스법에 의해서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받죠. 보조금 주는 게 그 신청 마감 시한이 4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10일 이전에 인디애나주에 만약에 공장 짓는 것을 발표하면 거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조금을 받게 되면 훨씬 경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SK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인디애나주 공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투자에 관심은 있다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지금 막판에 보조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SK가 인디애나주 공장을 지을지 아니면 또 얼마나 투자할지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하필 왜 인디애나주냐? 인디애나주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의 경합주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몸이 달아 있어요. 본인의 반도체 칩스법에서 이 HBM의 세계 1인자라고 하는 SK를 인디애나주로 데려왔다. 인디애나주에서 지금 0.몇 프로 차로 표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SK를 앞세워서 표를 얻어보자 하는 그런 구상. 정치, 경제가 다 물려있는 SK 입장으로서는 그러나 여기 만약에 들어가서 공장을 짓게 되면 인공지능의 HBM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또 TSMC, SK가 하나의 동맹군이 되기 때문에 HBM 1위 자리를 완전히 고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SK가 이 바이든 캠프랑 어떤 교감에서 이루어진 투자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최태원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회동을 코로나 때 하기로 했던 기억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백악관까지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직접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창문에서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면서 사랑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사랑을 나눴다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바로 끝나서 화상회의를 오래 하면서 2022년부터 이미 SK HBM의 미국 패키징 공장 계획은 이미 계획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SK로서는 하이닉스로서는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왜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느냐. 지금 한국의 일자리도 급한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일자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SK 하이닉스의 HBM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의 인공지능 그 물류망에 지금 우리나라가 HBM 빼고는 인공지능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와 TSMC와 동맹군을 특히 TSMC가 바로 미국에서 GPU를 생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HBM도 같이 생산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수익성이 높다. 뭐 그런 면에서 이것이 한국 투자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한국 투자 못지않은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매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LG그룹도 여긴 국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 투자 분야에는 인공지능이 또 여기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예, LG가 주총에서 주식회사 LG의 지주회사입니다. 큰 계획 투자를 하겠다. 뭐 10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LG의 그 진정성 또 한국 경제를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구광모 회장이 주총장인데 회장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좀 직접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대리인을 통해서 대신 발표했다. 이 대목이 조금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발표한 금액이 100조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2022년에 발표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탕 삼탕이라는 얘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요즘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만 늘릴 것이 아니라 2020년에 얼마 하기로 했고 새로 하는 것은 얼마다 이런 것을 좀 밝혀주는 것이 신뢰받는 LG로서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회장님도 듣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이제 국내 앞으로 3년간 68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요. 1분기가 끝나가는데 기업들이 이제 숨가쁘게 이렇게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